제가 리뷰에 열중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지금 다시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아유, 제 차가 완전, 저와 차가 동시에 당황을 했습니다. 와이퍼도 켜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거제도 가는 길 쪽인데, 리뷰를 하다가 거제도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자, 가서 돌아가는 길을 안내받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와이프와 함께 고속도로를 타고 울산을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연비 체크도 하고 고속주행 느낌을 보려고 합니다. 조수석 느낌은 어때요? 통통 튑니다. 너무 연기 톤이다. 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요즘 현대 기아 차량은 준중형급에도 풀옵션을 가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어느 정도 차선을 보고 따라가지고 페달을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와 엑셀을 컨트롤 해줍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 시스템이 발전한 점은 이렇게 달리다가 앞차가 옆 차선으로 이동하면 지정해 놓은 속도까지 확 치고 나가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시스템 로직이 많이 개선되어서인지 앞차가 사라져도 서서히 가속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방식이 차 뒤태나 뒷모양을 보고 인식하는 거라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면 앞에 차가 없어졌다고 인식을 해서 확 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드럽게 가속을 하다 보니 차가 끼어들면서 뒷모습이 잠깐 사라져도 부드럽게 가속하다가 다시 차선 변경 완료한 앞차를 보고 속도를 맞춰서 가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건 고속도로에서 딱 100km로 가진 않잖아요. 약 110에서 120km로 간다고 할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걸어 놓으면 고속도로 과속 카메라 구간에서 차량이 알아서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시내에서는 완전 정차 후 출발을 지원하지는 않는데 앞 차량이 정차하면 시속 10km 이하까지 속도를 줄이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해제되고 굴러가는데 앞만 보고 가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속도라서 정말 유용한 옵션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엔트리급 차량에서부터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장거리 운전의 피로감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고속주행 감각 부분에서는 100km대에서는 뭐 입댈 필요가 없고요. 꿈속에서 200km까지 달려보았는데도 꽤 안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It's the time that you choose whether you follow or not. For yourself, you make your own way. Don't you? Maybe you've got a tricky puzzle, but you've got nothing. 이제 과속 방지턱 이런 데서 일상 영역에서 승차감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일단 10km 정도의 저속으로 넘어갈 때는 느낌이 아주 괜찮습니다. 뭐 뒤가 출렁거리는 느낌도 없고 딱딱하긴 하지만 과속 방지턱이 원래 과속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한 30km 정도로 넘어 보겠습니다. 30km 정도로 넘어도 쿵콩 하고 끝납니다. 그래도 일반인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많이 딱딱할 것 같고, 특히 뒤에 어르신 태우면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시골에 어른들 모시고 가야 한다면 이 차는 크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딱딱하긴 하지만 잔진동은 없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속 방지턱 잘 넘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번 과속 방지턱, 이번엔 40km. 그래도 앞좌석은 시트 자체도 되게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에게는 괜찮은 필링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와인딩을 타기 전까지 연비를 초기화시키고 탔는데 진짜 연비가 아작이 났습니다. 6.3이 나오네요. 정말 조지고 다니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 연비입니다. 초반에는 한 10km가 안 나오던데 이제 시내에서 가다서다 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10km를 넘겼네요. 이제 고속도로 진입했으니까 초기화해서 고속도로 연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주행 후 연비입니다. 고속 주행 연비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You're trying to figure it out. People blame you for your rolling. If you think like that, you're not wrong. If you cry at your crime scene, you're so confused. 다른 리뷰에서 실내외 디자인이나 기능들은 잘 보여드렸을 테니 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운전석 전동 시트는 이왕 전동 시트를 넣어주는 김에 메모리 시트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왕 넣어주는 건 메모리 시트 넣어주면 사회초년생 커플, 신혼부부 등이 더 타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웃긴 게 일반 K3 모델에는 있습니다. GT에는 빼놨어요. 여기 불 나오는 건 이왕 나오게 하는 거 불빛 세기를 조절해주든지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아쉬워요. 조수석 시트는 수동식인데 높낮이 조절이 없어요. 그런데 차가 많이 단단하다 보니 높이가 높은데 낮출 수가 없어서 멀미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i30 N라인 조수석에는 옵션으로라도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앉아보면 머리 공간 남는 것만 봐도 높이 차이가 납니다. 키가 180 이상인 분들은 앉으면 멀미가 날 수도 있고 불편해요. 뒷좌석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승차감은 할 말이 없을 정도고 무릎 공간은 나오지만 바닥과 의자 사이가 짧아서 다리 각도가 고추 세워져서 좀 힘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리를 좀 더 펴면 허리가 아프고 180 이상인 분들은 머리도 닿을 겁니다. 트렁크는 좌우로 센스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고 보기에는 꽤 넓어 보입니다. 조금이나마 GT 컨셉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아래에는 여분 공간이 있고 타이어 리페어 킷도 있습니다. 뒷좌석 폴딩을 하면 꽤 적재 공간이 넓어지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누워보는데 꽤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위아래 공간은 좀 짧아서 아쉽네요. 컴팩트한 차량을 타고 연인끼리 놀러가서 차에서 꽁냥꽁냥 트렁크를 열어두고 누워서 밖을 구경하는 로망이 승용차가 아닌 이런 류의 차량이 가지는 장점이라 생각해요.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분들 그리고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안성맞춤인 차량, 그러나 패밀리카로 쓰기엔 아쉽습니다. 세팅의 중심이 스포츠성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젊은 아빠가 타면 재미있겠지만 와이프에게 혼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뒷좌석이 넓다면 넓긴 하지만 승차감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6 터보급에는 경쟁자가 많고 옵션들이 뒤죽박죽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차는 없으니 본인이 꼭 필요한 옵션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고려하셔서 차량을 선택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일반인의 머리로는 도저히 저런 옵션 차별이 왜 있는지 모르겠으나 돈을 줘도 못다는 옵션을 차급도 가격도 아니게 차별을 해놔서 좀 아쉽습니다. 저런 부분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3 GT라고 하는데 보통은 GT가 의미하는 바가 영어로 그랜드 투어러, 이탈리아어로 그란 투리스모인데 장거리 여행에 특화된 고성능 차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K3 GT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는 것 말고는 장거리 여행에는 적합하지 않을 듯하고 우리나라 차 중에는 스팅어 같은 차가 GT카라 부를만 할 것 같습니다. 첫 시승기이자 리뷰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고 처음 탔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서 지인분께 계속 빌려달라고 해서 오래도록 타본 차량입니다. 이 차 때문에 사실 세컨카 욕심이 생길 정도였어요. 하지만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본인의 주변 상황과 성향을 파악해서 현명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또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